이게 어린 소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였어. Hoi großvater. Das ist Heidi. 그런데 이때 이모가 소녀를 내팽개치고 돌아서 도망쳐버렸지. 할아버지가 소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이디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이제 또 이모한테 버림받은 거야. Aber sie will mich doch auch nicht. 할아버지가 고개도 안 돌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하이디는 짐을 끌면서 문 앞에서 계속 불러댈 수밖에 없었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문을 안 열었어. 하이디는 양우리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 천둥 번개와 폭우가 쏟아졌지. 다음날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양젖을 짜다가 양우리에 있는 하이디를 발견했어. 하이디는 여전히 밝게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지. 근데 할아버지는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그냥 양젖 한 그릇을 건네줬을 뿐이야.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짐 싸라고 오후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하이디를 데리고 마을 목사를 찾아갔어. 하이디를 입양해줄 집을 찾아달라고 했지. 목사가 하이디의 몸이랑 이빨을 꼼꼼히 검사하고 3일 후에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어. 만약 입양해줄 집을 못 찾으면 하이디를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이디를 3일만 더 맡을 수밖에 없었어. 저녁 먹을 때 하이디가 할아버지한테 자기를 고아원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지. 하이디는 실망해서 고개를 떨궜어. 다음날 하이디가 양방울 소리에 깨어났어. 신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지. 할아버지가 이때 양치기 소년 피터를 불러서 하이디를 돌봐달라고 했어. 하이디가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작은 보따리를 메고 피터랑 같이 산으로 올라갔지. 이게 하이디가 처음 산꼭대기에 오른 거였어. 완전 신났지. 맨발로 마음껏 뛰어다니고 양떼랑 같이 놀았어. 식탐 많은 피터는 하이디의 점심만 신경 쓰고 있었어. 하이디가 안 볼 때 급히 몇 입 크게 베어 먹었다가 하이디가 오는 걸 보고 급하게 다시 집어넣었지. 하이디가 보따리 안에 물린 음식을 보고 피터한테 자기 점심을 훔쳐 먹었냐고 물었어. 피터가 인정했는데 하이디한테 이 일을 할아버지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왜냐면 하이디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 하이디가 집에 돌아와서 좀 불안했어. 저녁 먹고 나서 하이디가 자기가 양우리에서 자겠다고 먼저 말했지.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하이디한테 다른 사람한테서 뭔가 들었냐고 물었어. 하이디가 할아버지한테 그게 다 진짜냐고 물었지. 할아버지가 하이디한테 말했어. 이런 일은 네가 직접 판단해야 한대. 자기 마음을 믿을 거냐 다른 사람의 헛소리를 믿을 거냐고. 하이디가 잠시 침묵하다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안았어. 자기 할아버지를 믿기로 선택한 거지.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포옹에 좀 당황했어. 그의 강철 같은 마음이 하이디한테 조금씩 녹고 있었던 거야. 하이디도 즐거운 며칠을 보냈어. 매일 피터랑 같이 양치러 가고 같이 마모소리 흉내내고 잔디밭에서 구르고 블루베리를 얼굴에 발라서 하하 웃었지. 피터가 내일 하이디한테 에델바이스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하이디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어. 내일 할아버지한테 보내줄 거거든. 피터가 듣고는 작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짜증내면서 떠났어. 아직 어린 그는 이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지. 근데 하이디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옆에 의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하이디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한테 이게 자기 거냐고 물었고 할아버지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마침내 자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걸 알았지. 감격해서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안았어. 할아버지도 하이디를 안아줬지. 알고 보니 겉으로 냉담한 이 노인도 이렇게 온화한 면이 있었던 거야.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알프스산이 황금빛 외투를 입었고 하이디랑 피터도 할 말 다 아는 좋은 친구가 됐어. 근데 동시에 불청객도 찾아왔지. 전에 하이디를 버렸던 이모가 다시 찾아온 거야. 이모가 할아버지한테 말했어. 하이디한테 좋은 집을 찾았다고. 하이디를 부잣집 아가씨 친구로 보내겠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알았지. 이모가 하이디를 부자한테 팔려는 거라는 걸. 강하게 이모를 쫓아냈어. 근데 교활한 이모가 몰래 산으로 올라가서 하이디를 속여서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하이디를 돌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착한 하이디는 할아버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모가 자기를 데려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지. 할아버지가 하이디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급히 쫓아갔는데 한 발 늦었어. 하이디가 이미 이모한테 끌려간 거야. 하이디가 이모한테 끌려서 저택 하나로 갔어. 막 들어가자마자 여자 관리인이 마치 상품 고르듯이 하이디를 살폈지. 다행히 이 집 아가씨 클라라가 하이디를 아주 좋아했어. 클라라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큰 충격을 받아서 심리적 질환이 생겨서 걸을 수가 없었거든. 하이디가 알고 나서 클라라를 밀고 여기저기 산책하러 다녔어. 같이 밥 먹고 수업도 들었지. 하이디의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천성이 외로운 클라라도 점점 밝아지게 만들었어. 근데 점점 하이디가 그 큰 산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자기를 걷어준 할아버지가 그리웠지. 하이디가 남자 하인한테 창문 열어달라고 부탁했어. 할아버지랑 살았던 알프스산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겹겹이 쌓인 건물이 하늘을 가려서 산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남자 하인이 하이디한테 말했어. 저 앞에 제일 높은 탑 위에서 볼 수 있대. 이날 하이디가 산을 보려고 클라라를 밀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 떠들썩한 시장이 갇혀있던 두 아이한테 천성을 해방시켜줬지. 그들은 빠르게 탑에 도착했어. 하이디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초조한 남자 하인이 그들을 찾았어. 막 집에 돌아왔는데 화난 여자 관리인이 달려와서 하이디를 비난했고 심지어 밤에 벌로 저녁도 못 먹게 했어. 하이디는 이런 가혹한 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밤에 왔을 때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클라라한테 작별 인사를 했지. 여자 관리인이 보고는 급히 뒤쫓아 나갔어. 하이디한테 잔인한 진실을 알려줬지. 이모가 이미 그녀를 팔아버렸고 주인의 허락 없이는 영원히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하이디가 듣고 너무 슬펐어. 똑같이 슬픈 건 클라라도 마찬가지였어. 유일한 친구가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하이디가 클라라 마음을 알아서 집에 가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지. 곧 클라라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어. 막 집에 도착했는데 여자 관리인이 하소연하면서 하이디가 별로래. 글자도 못 읽는데. 클라라 할머니가 듣고는 하이디를 만나보기로 결정했지. 할머니가 발견했어. 하이디가 사실 아주 똑똑하다는 걸. 할머니가 하이디한테 왜 글자
글자 배우기 싫어하냐고 물었어. 하이디가 할머니한테 말했지. 피터가 산속 아이들은 글자 배울 필요 없다고 했대. 근데 할머니는 피터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래. 글자를 배워야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이디가 할머니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발전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점점 하이디도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변했지. 근데 이게 진짜 하이디가 아니었어. 이 방은 마치 거대한 감옥 같아서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눌렀던 거야. 하이디가 또 할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심지어 몽유병까지 걸려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서 멀리서 집 방향을 바라봤지. 클라라 아버지가 이 상황을 발견했고 의사가 말했어. 하이디가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생긴 거래. 계속 여기 두면 병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아버지가 결국 하이디를 보내주기로 결정했어. 남자 하인의 호송으로 하이디가 마을로 돌아왔어. 하이디도 번거로운 치마를 벗었지. 할아버지가 감격해서 하이디한테 키스했고 하이디는 또 예전처럼 자유로운 나날을 보냈어. 마음껏 삼봉우리와 풀밭을 껴안았지. 근데 하이디도 클라라한테 편지 쓰는 걸 잊지 않았어. 클라라한테 아름다운 알프스산을 소개했지. 클라라가 하이디를 너무 그리워해서 할머니 도움으로 알프스산으로 왔어. 하이디가 클라라를 보고 감격해서 달려가서 안았지. 할머니가 클라라를 여기서 한동안 지내게 하기로 결정했어. 하이디가 클라라한테 번거로운 치마 벗으라고 했어. 산속에서 밥 먹는 규칙도 가르쳐줬지. 양젓 들고 한 번에 쭉 마시고 혀를 내밀어서 그릇 바닥도 다 핥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입 닦는 거래. 클라라가 온 것 때문에 피터가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어. 마음속 불만을 발산하려고 몰래 클라라 휠체어를 경사로 아래로 밀어버렸지. 생각지도 못하게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서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아침에 깨어나서 휠체어를 못 본 클라라가 완전 초조했어. 할아버지가 장난꾸러기 피터가 한 짓인 걸 알았는데 클라라를 업고 산으로 데려다 줬지. 숨어있는 피터를 보고도 할아버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두 소녀 잘 돌보라고 당부했어. 하이디가 이때 클라라한테 블루베리 따러 가겠다고 했어. 하이디가 떠난 후 클라라가 혼자 앉아 있었지. 여기 풍경이 하이디가 편지에 묘사한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 바로 이때 나비 한 마리가 클라라 발등에 앉았어. 클라라가 손을 뻗어서 만지려고 했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지. 나비가 날아간 방향을 따라 클라라가 기적처럼 일어선 거야. 이 장면을 본 하이디가 완전 감격했어. 달려가서 클라라를 부축했고 피터도 깜짝 놀랐지. 대자연의 자유가 어머니 돌아가심으로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열어준 거야. 하이디한테 감사하려고 할머니가 책 한 권을 선물했어. 근데 하이디가 펼쳐보니까 아니 완전 백지였어. 할머니가 하이디한테 말했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네가 직접 써야 한대.